한 거지만 좀 얘기를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게 한 거에서 이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을 잘 배웠는데 예를 들어 21쪽을 볼까? 다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나랑 한 전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수준에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곱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관련한 지수 법칙은 그러니까 즉 자연수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하여서 정수 그리고 뭐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실수에 대한 그 지수 법칙의 확장은 이제 그냥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수준에서 멈추긴 했지. 왜냐면 무리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없으니까. 실수까지 이제 지수 법칙을 확장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실수하고 뭐 이제 뭐 허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허수는 그치. 사실 실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야. 허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지. 자연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그냥 필요에 의해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말한 것처럼 뭐 이게 리얼 뭐 어쩌고 되고 여기는 뭐 이제 이매지너리 뭐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실이고 얘는 진짜고 얘는 허구인 이유가 뭘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얘는 이제 수로 된 직선에 이렇게 깔아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수들이 모여 있는 직선에 그 실수들을 이렇게 깔아놓을 수 있다. 또는 이 수 직선 위에 있는 한 위치에 그 수를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1하고 2하고 3하고 4와 같은 것들은 순서가 있잖아. 1 다음에 2. 그러니까 여기 이제 1, 2, 3, 4를 여기 수 직선 위에 깐다고 치면은 가장 왼쪽에 1이 놓일 것이고 그 다음 2, 3, 4 이런 식으로 놓일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실수라고 하는 것은 허수는 그렇지 못한데 이제 순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순서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최대의 단위라고 할까? 우리 수준의 최대의 단위라고 얘기할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실수에 관련한 지수 법칙을 지수 법칙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함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함수는 뭐지? 뭘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 준영.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좋은 일이야. 그래프가 뭐지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좌표 평면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이게 점들의 이제 모임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걸 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야, 관계. 이제 뭐 준영이가 있으면 준영이와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 내가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이고 준영이가 잘 들어주는 입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와 y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되는 관계야.
x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된다 이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아닌 게 아니라 이 함 있잖아. 함이 이 상자를 뜻하는 거야. 상자함 알지? 뭐 이제 뭐 보석함 이러면은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x를 하나 뿅 넣으면은 이 f라고 하는 상자 안에서 우글우글우글우글 거리다가 이제 y라고 하는 친구가 뿅 나온단 말이지.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방금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게 실수 범위로 확장되게 되면은 그것을 그래프로 표기할 수 있어. 좌표 평면이. 왜냐면 그것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지? 이제 그러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수 법칙을 실수까지 확장한 것이고, 이제 확장을 했으니 그것에 관련한 함수를 그려보자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지수 함수라고 하면은 여기 예시에 뭐 들어있지만 y는 뭐야 이거 2야? 2의 x승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저번 시간에 같이 했잖아. y는 x의 n승 그릴 때 사실은 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었지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가지고 뭐 홀수일 때 이렇게 그리고 짝수일 때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린 거라고. 내가 저번에 할 때 어떻게 했었지? 그치. 하나 대입했었잖아. x가 0일 때 2의 0승은 1이지. 그럼 1일 때는 2일 때는 4. 3일 때는 8.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치.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일 거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어. 그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x가 무한히 작아진다고 할까? x가 이제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4일 때는 16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5일 때는 32분의 1이고, 점점점점점. 그렇지만 항상 양의 값을 갖고 있어, 그치? 근데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그 절대값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선을 지금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한없이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점근선이라고 불러. 사실은 뭐 약간 무한에 관련한 어떤 입장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엄밀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곡선이 이쪽 x가 한없이 작아질수록 이 x축에 한없이 붙어가고 있으므로 이 친구를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이제 어떤 지수 함수에 대하여 x가 0일 때는 어떤 실수의 빵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0의 0승을 정의하지 않고 0의 0승을 정의하지 않는 대신 그러니까 어떤 양수에 대한 0 제곱은 항상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0,1을 지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y는 2의 x승을 잘 관찰했지만 이 친구는 이제 x가 커지면 y의 값도 커지고 있으므로 그렇잖아. 관찰하기를 증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순서쌍을 좌표평면이 잘 나타내 봤는데 그러면 여기 1-2번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전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기도 했었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이제 언급이 있곤 하는데 정의역 또는 공역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것이 정의될 수 있는 집합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대부분 실수 전체를 말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뭐 y는 예를 들어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모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x가 0인 때는 제외하고
0이 아닌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만드는 거야.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는 실수 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한다. 그러면 fx의 치역은 일단 치역이 뭐지? 대응된 y 값들의 모임이잖아. 이미 대응된 친구들. 그지? 1도 대응되고 2도 대응되고 4도 대응되고 8도 대응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무수한 x에 대해서 y들도 여기에 다 대응이 됐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일단은 그것이 잘 이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역은 대응된 y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양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 이 x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fx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돼 있는데 이건 이미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지? x가 감소하면 그러니까 y 값도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혹시 예를 들어 과학이나 뭐 어떤 분야에서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아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미생물이 이제 복제되고 미생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고 그것들이 이제 복제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게 세포가 하나였는데 이제 그게 분열되어서 2개가 되고 이 2개가 각각 분열되어서 4개가 되고 4개가 각각 분열되면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가하게 되잖아. 그럼 10번만 분열해도 1024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10번에 10번을 더 분열하게 되면 1024의 제곱배 제곱의 이제 개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증가 자체가 지수 함수적인 증가잖아. 이런 그 증가 양상을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말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고 그러면 뭐 저번 시간에 뭐 충분히 했겠지만 또 이 과제 2번도 살짝 보면은 fx를 y를 3분의 1의 x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 본다. 그지? 그럼 x에 0을 넣으면 1이고 1을 넣으면 3분의 1이고 2를 넣으면 또 3을 넣으면 뭐 27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뭐 했지만 fx의 이 친구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의 질수 그리고 fx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의 x승은 사실은 3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 그치? 근데 y는 3의 x승을 y축에 대해 대칭하면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감소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과는 y축에 대칭된 함수의 개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이제 y는 a의 x승이라고 적자고 a의 x승, 그지? 근데 a의 x승에서 a는 일단 양수인 경우에만 다루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수 지수를 택할 때 그 지수 법칙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유리수 지수는 어쨌든 거듭 제곱근에 관련한 식이었잖아. 근데 이제 거듭 제곱근이 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승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뭐 그리고 a와 뭐 3분의 1승 뭐 이렇게 되는 친구와의 지수 법칙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a가 음수가 되면 a의 2분의 1승이 실수가 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유리수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물론 A의 3분의 1승은 A가 음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결정되지만 이 친구가 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지수 법칙의 적용을 위해서 A가 양수일 때만 고려하기로 했어. 그러므로 이제 실수일 때도 A가 양수일 때만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함수를 고려할 때도 이 밑이 양수일 때만 생각하게 돼.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좀 특징적인 A가 하나 있는데 그 A는 1이야. A가 1이 될 때. 왜냐면 A가 1이 된다고 하면 1의 X승은 항상 1이란 말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러면 얘는 지수 함수라기보다는 상수 함수라고 말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모든 정의역이 1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역 또는 치역에 대응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제외하고 이제 y는 ax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제 지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a는 양수고요. a는 1이 아닌 경우를 이제 고려해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래프의 개형이 두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할 텐데 그럼 우리가 A를 어떤 식으로 분할하면 될까? 어떤 식으로 분할하면 될 것 같아? 주영아? 그치.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랑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이 될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점을 찍어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좋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친구들은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범위에서 A가 양수이고 1이 아닌 물론 1이어도 1의 영승은 1이지만 어쨌든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닌 범위에서 A의 영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둘 다 0,1을 지나고 여기도 0,1을 지나고요. 여기 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치역 양의 실수.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x축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이쪽에서 x축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두 함수 모두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의 복습이 될 것 같아 아마. 그럼 이제 뭐 24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쪽, 25쪽을 동시에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로그 함수잖아. 로그 함수.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지수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y는 a의 x승을 이야기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로그 함수는 그럼 지수 함수와 연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의 p승이 뭐 m이면 p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으로 두는 뭐 표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지수에 관련한 표현을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x랑 y의 그 위치만 바꿔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물론 이것도 로그에 관련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함수를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로그에 관련한 x 값을 대입하면 그것에 관련한 y 값이 나오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y는 로그 a의 x 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되냐? 어떤 관계가 되지? 역함수. 역함수는 이미 배웠지. 그 공통수학에서. 역함수가 뭐야? 그치. y와 x의 자리를 바꾼 경우를 역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지 아까?
맞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논리는 뭐였냐면 x 한 개, y 한 개가 대응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역함수는 이 y 한 개에 x 하나가 대응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항상 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이라고 하자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물론 x 한 개, y 하나가 대응돼. 그지? x 한 개면 y가 하나만 나와. x가 하나면 y가 한 개만 나와. 그치? 근데 y 한 개, x가 한 개 대응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지금 뭐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거지만 그지? 근데 이 y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면 x가 1일 때 y가 1이 나오는 것도 맞고 x가 2일 때 y가 4 나오는 것도 맞고 x가 0일 때 y가 0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오는 거 맞지만 그럼 y가 1일 때는 x가 뭘로 튀어나와야 되냐?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없어. 왜냐면 한 개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이제 뭐 원의 방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원을 이걸 얘를 함수라고 하지 않잖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지. 왜냐면 x 한 개에 y가 이렇게 두 개 대응될 때도 있고 대응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지?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역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체계가 또는 뭐 연산자 뭐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야지 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준영이 저번에 이제 과학, 영화 이런 거 이제 보는 동아리 한다고 했잖아. 매트릭스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내가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뭐 공책도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필통도 있고 뭐 지우개도 있고 뭐 모도 있고 뭐 접시 뭐 예를 들어 접시도 있고 막 뭐 이래. 근데 이제 이 책상을 한번 쾅 치는 거야. 쾅 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책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여기 있는 뭐 친구도 약간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뭐 이렇게 변하고 여기 있는 친구의 위치도 약간 이렇게 좀 엎어지고 여기 있는 필통도 좀 이렇게 약간 흐트러진 상태로 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쾅 친다라고 하는 시행 자체가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이 친구는 이쪽으로 위치를 변화시키고 이 친구는 이쪽으로 위치가 변화되고 이 친구는 이쪽으로 위치가 변화되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쾅 치는 어떤 시행 자체를 함수 f라고 둔다면 그러니까 원래 책의 위치가 있고 내 쾅 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제 책의 위치가 일로 바뀐 거잖아. 그럼 위치가 이 위치가 입력이면 이 위치로 출력된 거지. 그러니까 이 또한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쾅 치는 시행 자체를 이제 어떤 함수 f라고 본다고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가 책상 쳤어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제 교실에서 책상을 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책상을 한번 치고 나서 이렇게 위치들이 변화된 상태를 선생님이 본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너 이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 이렇게 말했어. 이 지금 빨간 상태에서 다시 노란 상태로 되돌려 놓아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되돌려 놓으면 되는데 이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원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F라고 하는 시행을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이것의 역을 정의할 수 있으면 그지? 이 시행의 역을 정의할 수 있으면 지금 얘가 바뀌기 전에 원래 있었던 위치들을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의미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래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던 상태에서 여기를 쿵 쳤는데도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쿵 쳤는데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흐트러진 책상을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쳤을 때도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여기를 쳤을 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알고 있다고 준영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와서 책상을 보고 나서 내가 어디를 쳤는지 알 수 있어. 이 질문이 이해돼? 좀 어려운가? 선생님이 왔을 때 그럼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난해한 예시를 들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그 과학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좀 확장적으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미안해. 그냥 적당히 받아들여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왔을 때는 내가 여기를 쳐서 이렇게 된 건지 여기를 쳐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 정의될 수 없는 거야. 대충 알겠어? 너무 난해한 얘기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정도 예시로 받아들여주고 그런 거보다도 여기 존재한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그 이제 f라고 하는 상자에 x를 넣으면 y가 나와. 근데 반대로 이제 이 f라고 하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대응되는 친구도 이제 하나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함수라고 하는 관점에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제 y랑 x의 위치가 변화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y가 돌아갈 x가 하나로 결정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래야지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방금 이제 난해한 얘기는 그냥 이제 그냥 같이 장난쳤다 재밌는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지수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말한다고 했잖아. 표현상 이제 x랑 y를 바꾼 거니까. 그럼 x랑 y를 왜 바꿀 수 있냐는 거야. 지수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하는데 뭐 이걸 예로 들게 일단 간단한 경우에서 y는 2x승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이제 x 하나에 y가 대응된다는 걸 알겠어. 왜냐면 2x승은 x가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y 값도 하나로 정해져. 그치? 그러니까 뭐 2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근데 2의 제곱은 그냥 4잖아. 한 개로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로 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역은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면 4가 정해져. 그러면 이미 그 어떤 x를 넣었더니 4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범인인 x가 누구냐 라고 하면 그 x를 특정할 수 있어 하나로? 다시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란 말이죠. 그지?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2의 x승이 4래. 그럼 그 x를 한 개로 특정할 수 있냐고. 특정할 수 없어? 왜? x에 그럼 후보가 뭐가 있지? x가 될 수 있는 친구는? 그치. 일단 실수 전체에 있어. x가 실수 전체에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범인의 후보들이 있는데 2의 x승을 4로 만들 수 있는 x를 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프 그래. 그럼 2의 x승이 4가 될 수 있는 x를 찾기 위해서 4를 그려. 그럼 이제 x는 뭐가 나와야 돼? 2. 그럼 2 하나야?
이 하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어떤 실수값을 가졌다고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실수값 a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x는 y는 a를 그려. 이렇게. 어떤 a는 그려요. y는 a를 그려. 그럼 x가 나오잖아? 한 개만 나오나? 한 개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역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의 x승을 a로 만들 수 있는 x는 단 한 개야. 그 x를 뭐라 그래 우린? 응? 로그? 그치. 이거 한 개로 정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라고 하는 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이 y가 이 지금 어떤 x에 대해서 y를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x가 딱 하나밖에 없어. 2의 x승의 a가 될 수 있는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 단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로그 함수인 거야. 알겠지? 사실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등수학에서 이런 말을 배워. 1대1 대응. 들어본 적 있어? 1대1 대응이 뭐야? 저기요. 정의랑 지역이랑 하나씩 겹치지 않아.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대응되고,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대응되는데, 이 친구에 대응되는 정의역도 단 한 개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근데 이건 방금 말했던 1대1 함수와 같아. 그치? x 한 개에 y 한 개 대응되고, x 한 개에 y 한 개 대응되는데, 그 와중에 이 각각의 y도 이 각각의 y를 대응하는 x도 한 개로 결정돼야 돼. 이런 친구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일단 그러니까 방금 준영이가 말한 거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한 가지의 조건이야. 그지? 그 다음은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알겠지? 치역이랑 공역이랑 뭐가 다르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x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집합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집합이야. 치역은 뭐냐면 그러면 그 와중에 이 x에 대응된 y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공역의 부분 집합이 치역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공역에 모든 원소들이 치역이 되어야만 해. 그런 경우에만 1대1 함수이면서 이런 경우에만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알겠지? 왜 그럴까?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안 되나?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야. 이제 뭐 잘 몰라도 돼, 그냥.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이제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잘은 몰라도 돼. 준영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치? 아까 방금 말했지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x 한 개, y 한 개 대응되는 관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잖아. fx는 뭐라고 해서 여기 있는 x에 그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f 뭐 a와 같은 방법으로 그 y 값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fx의 정의역은 별 언급이 없다면 실수 전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역 또한 별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것이 정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의될 수 있는 어떤 구간에서의 실수 전체에서 그것이 정의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인 경우에는 x가 0이 아닌 실수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공역도 이제 사실은 그냥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린 역함수를 정의해야 되는 거잖아. 역함수. 이제 x에서 이제 y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x는 별 말이 없으면 이렇게 실수 전체로 정한다는 말이야. 이제 이걸 y가 있을 수 있는 전체 집합 또한 공역 또한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로 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대응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x랑 y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가? y는 a의 x승을 보면은 지금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잖아? 치역은 양의 실수, 그지? 근데 공역은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한다 했잖아. 그지?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요, 그지? 공역은 이제 실수 전체인데 별 말이 없으니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양의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도 y는 a의 x승인, y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의 경우에는 그것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편이 훨씬 유용하니까 이 경우에는 공역을 양의 실수라고 두자. 양의 실수로 한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고 그 경우에 이제 역함수로서 예를 들어 y는 a, x승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그것의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로그 ax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교과서 안에 이제 설명이 있는 거야. 알겠지? 사실은 역함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뭐 치역 공역의 구분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들어봐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근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어떻게 그리지? y는 ax승이라고 하는 친구의 역함수로 y는 로그 ax를 그리지만 이미 벌써 그려놨지만 예를 들어 이제 준영이가 직접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 y는 x의 대칭. 그치. 왜 그렇지? yx 대칭한다. 왜 그러지? 값이 바뀌는데 값이 y랑 x가 바뀌니까 맞아.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이제 어떤 a, b가 있다고 하고 그 친구랑 이제 x좌표, y좌표를 바꾼 b,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둘은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방금 준영이가 잘 말한 것처럼. 왜 그렇지? 혹시 알아? 거리 그럼 대칭이라는 게 뭐야? 대칭?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얘를 보는 거랑 여기서 얘를 보는 것이 같은 위치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떤 점 x1, y1이 있고 여기에 어떤 점 x2, y2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리고 이 둘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게. 그럼 그것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돼. 얘랑 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거리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직선이 수직이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분의 x1 더하기 x 이게 중점의 좌표잖아. 2분의 y1 더하기 y2가 y는 x 위의 점이야. 그지? 두 번째, 얘랑 수직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맞아. 기울기. 그래. 이 기울기와 얘 기울기 뭐야? 얘 기울기 1이잖아. 그지? 이 친구의 기울기랑 이 친구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기억해?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x2랑 y2를 x1과 y1에 대해서 나타내볼래? 이 둘을 연립해서 해보자. x2랑 y2를,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나타내어보자. 얘 어떻게 돼 그러면? x1은 y2랑 그치. y 얘는 얘고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x좌표랑 y좌표가 바뀐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바꾼다는 말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역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 이런 거야. 이제 x축이고 y축이잖아. 그지? 이 x축, y축을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는다.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x좌표랑 y좌표의 위치를 바꾸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방금 여기 지금 상황에는 a가 1보다 큰 경우에 y는 a의 x승에 대하여, 그러면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는 이제 그것을 y는 x에 대해 대칭한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반대가 아니라 다른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a가 0하고 1 사이일 땐 이렇게 될 건데, 지수함수가 그 친구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함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야. 알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로그함수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했는데 로그함수는 이제 y축을 점근선으로 할 거야. 왜냐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로그함수는 여기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지? x랑 y의 위치, 이제 입장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뀐 거니까,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의 경우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x축에 다가가고 있으면, 로그함수는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y축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므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y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로그 함수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야 해. 왜냐면 지수 함수는 a가 지금 1이 아닌 양수일 때 항상 0,1을 지났으니까 로그 함수는 x랑 y가 뒤바뀌어서 1,0을 지나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로그 함수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형태인 것이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형태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a의 x1승과 a의 x2승이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그냥 1보다 클 때로 그냥 이제 y는 a의 x승이 있는데 y는 a의 x승에 대해서 거기 x에 x1을 넣은 결과와 x2를 넣은 결과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아야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y는 b라고 하는 그러니까 y는 a의 x승의 결과가 그러니까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의 x에 어떤 x를 넣은 결과가 b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말이야. 그 결과가 아까 로그 a를 미처럼 b였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뜻이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그냥. 함수값이 하나로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그것에 관련한 x값은 자명하게 같다. 그것이 이제 1대1 함수의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므로 이런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같은 밑에 대해서 어떤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로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우에도 a가 1보다 큰 경우를 그려볼게. 이제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같으면 x1은 x2와 같아야 돼. 왜냐하면 어떤 이제 y는 b가 정해지면 이 친구의 함수값을 b라고 만들 수 있는 x가 단 한 개로 결정된다는 말이야. 그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는 a의 b승 이렇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로그 함수 또한 1대1 함수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부등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기준으로 풀이하는 거야. 그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식을 만족시키고 있는 x를 찾는 이제 과정에 있는 식인 것이고, 부등식은 이 부가 아니 부야.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라는 거야. 등식이 아니라는 거니까 등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등식이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a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경우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왜냐면 a가 1일 때는 증가하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y는 a의 x승에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a의 x1보다 a의 x2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는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의 x2가 a의 x1승보다 크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x1이 x2보다 작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크다. 이게 왜냐하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는 함수이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a의 x1이 a의 x2승보다 작다라는 말은 x1과 x2의 순서 관계가 어떻다는 말이야? 왼쪽. 그지 x2가 x1보다 작다는 말이야. 알겠지? 이게 한 번 배우면 잘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그치 좀 까먹지? a의 y는 a의 x 2승이고 y는 a의 x 1승이면 여기가 지금 x 2고 여기가 지금 x 1이란 말이니까 지금 x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뭐 x가 커지면서 y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은 이 x가 더 작다는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단조롭게 감소만 하고 있고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단조롭게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로그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로그일 때도 a가 1보다 클 때는 단조롭게 증가만 하고 있고 그걸 단조롭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단조롭게 감소만 하고 있는 이제 그래프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등식 또한 풀이할 수 있는 거야. 되지? 이거 혹시 풀었니? 이거 과제 탐구 풀었어 다? 자기 채점도 해봤어? 몇 개 해봤다고? 테스트 2까지는 다 푼 건가? 이거 아예 다 풀어온 게? 근데 아예 다 풀었는데도 질문이 없었어? 아예 다 풀었는데도 질문 없었어? 그래. 뭐였어? 맞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t가 2면 어떤 상황이야? t가 2면 f2는 2인 상황이지? 대입해서 했어? 네. 잘했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 대입해서 한 건 너무 잘했고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좋아. 지금 잘했어. 이제 그럼 답을 아는 상황이잖아. 이제 x에 2 넣고 y에 3 넣어서 맞았다는 거지. X 3 넣고 2 넣어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풀이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잘했어. 이렇게 대입해서 맞으면 맞는 거야. 그러면 재지문 얘기를 조금 하고 2-3번이랑 2-1, 2번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보고 2-3번, 5번이 평행 이동이 뭐지? 맞지. 그래프 그냥 이제 그 모양의 변형 없이 이동시킨다는 거잖아. 근데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fx, y는 0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x축 방향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고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동을 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제 이동한다. 그럼 그 이동한 결과에 대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지. 이제 이 친구를 뭐 x1, y1이라고 두면은 여기 이제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 그 이후에 갖고 있는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그러니까 이 점과 대응되는 점은 x1 더하기 a, y1 더하기 b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할 수 있는 방정식을 f에 대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지금 fx1, y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fx-a, b가 되면 여기도 이제 x1 더하기 a를 넣으면 fx1이 되는 거고 y1 더하기 b를 넣으면 y1이 되는 거니까 같은 식을 만족하는 x1, y1에 대한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x-a를 대입하고 y에다 y-b를 대입하면 이제 이 f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나타내는 어떤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 y는 a의 x승, y는 b의 x승이 있을 때 그래프를 a와 b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린 것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금 내 a와 b가 여긴 제시문에 빠져 있는데 1보다 큰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그냥 잘 그려보면 되는 거야. y는 2의 x승하고 y는 3의 x승이라고 하면은 2의 x승을 먼저 그린다는 거지. 아니지, 2의 x승이랑 3의 x승을 둘 다 동시에 그려보자. 만약에 y는 2의 x승이라고 하면은 x에 0을 넣으면 1이지. y는 3의 x승일 때 x에 0을 넣으면 1이지. 그지? 둘이 맞나 여기서. 되지? y는 2의 x승일 때 x에 1을 넣으면 y는 2의 x승인데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알지? y는 2의 x승인데 x에 1을 넣는 거야. 2의 x승인데 x에 1을 넣으면 2잖아, 그지? 좋아. y는 3의 x승인데 x에 1을 넣으면 3이지. 좋아. 이게 좀 색깔 달리 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흰색은 3의 x승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2의 x승을 나타낸다고 할게. 그다음에 이제 y는 2의 x승인데 x에 2를 넣으면 4지. 좋아. y는 3의 x승인데 x에 2를 넣으면 9지. 좋아. 그럼 이제 y는 2의 x승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 좋아. y는 3의 x승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1. 이거 약간 맞아죠. 네, 우리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잘 이어보면 이렇게 되고, 흰색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돼, 그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밑이 지금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이 작으면 위에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밑이 크면 위에 있어, 그지? 3의 x승이 2의 x승보다 위에 있고, 이 경우에는 2의 x승이 3의 x승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y는 2분의 1의 x승하고 y는 3분의 1의 x승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그려보자. 좋은데 지금 준영이가 놓친 게 점근선이야. 점근선. 여기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알겠지?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좋아. 이제 잘 파악했으니까 1번, 2번을 잘 풀었는데 3번이 잘 안 된 이유가 뭘까? 어떤 t가 존재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와닿았겠지? 그치? 1번하고 2번은 너무 잘 풀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을 보면 y는 ax 더하기 a랑 y는 bx가 있는데 b랑 뭐 a의 뭐 위치관계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x는, 그러니까 2번을 보면 x는 1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면은 pq가 4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있대. 여기는 뭐 1,b가 되고 여기는 2a가 될 텐데, 그지?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은 지금 a랑 b가 평행한 관계로 보이는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여러 경우에 대한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야. 이제 제시문 다가 주어져 있는 이유도 그러한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럼 a랑 b가 같은 경우라고 해보자. 같다는 말은 평행하다는 말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커. 지금 ax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데 a가 이렇게 커지고 b는 좀 이렇게 완만해. 이런 경우에 x는 1과 만나는 점
이라고 하면 여긴 멀어지겠지? 여기보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B가 클 경우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그지? 그럼 여기는 뭐 좁아지던지 뭐 어떻게 좁아지던지 아니면 뭐 이제 같던지 어쨌든 어떤 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 친구들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A와 B의 이제 크기를 이용해서 왜냐면 A랑 B라고 하는 건 실수니까 그것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 같던지 아니면 A가 크던지 B가 크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분할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 지금 2-2번을 다시 해결해봐. 그러니까 이미 풀었지만 2-2번은 그냥 그래 이제 A와 B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관찰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한 경우로 만든 후에 A와 B의 개수를 세봐. 그리고 이제 3번을 풀어보는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알겠지? 2-3번은 방금 2-2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보고 2-4번은 한 건가? 2-4번 A 뭐야? 0이지 2-5번 2-5번은 방금과 2-4번과 똑같은 함수인데 y는 3의 x승 y는 2의 x승이라고 합시다. fx랑 gx가 있는데 fa-1은 g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fx고요. 여기 g. 그러니까 어떤 a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x는 a를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ga가 맞는데, 그지? 근데 지금 fa-1이 그러니까 여기 한 칸 여기서 이제 한 칸 전에 있는 뭘 여기라고 할까? x는 a-1에 관련한 이제 f의 함수값이랑 ga랑 같아지는 a 값에 대하여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 찍어 보는 거야. 점을 좁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릴게. y는 2x이랑 y는 3의 x승. 그러니까 gx fx인데 지금 x는 a에서의 함수값이랑 x는 a-1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뭐 a-1이라고 하면은 지금 a에 대한 함수값도 g가 f보다 커, 그지? 근데 지금 f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fa가 fa-1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러니까 즉 a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a-1이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a-0보다 큰 구간에서는 ga가 fa보다 큰데 근데 fa는 fa-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1과 a가 x축의 양의 방향에서 그려지는 동안에는 둘이 같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a-1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 있고요. x는 a에서 x는 a가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여기서의 gx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fx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겠다. 대략 발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a-1이 적혀 있고 여기는 a가 적혀 있으니까 이제 같은 직선상에서 두 점을 나타내야 곤란하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야. 이게 제시문 가에서 인트를 얻는 건데.
지금 이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고 y는 fx-1과 y는 gx를 비교하면 어떨까 하는 거야. y는 fx-1은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gx는 그냥 3의 x인데, 그러면 이제 g의 x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니까 그냥 그리고 y는 3의 x승 이렇게, 그지? y는 그 fx-1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gx는 항상 0,1을 지나는데, 그럼 fx-1은 뭐, 뭐를 지나야 될까? 말하자면 그치, 이런 점을 지나는 지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보다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게 돼 있어, 그치? 여기서는 약간 띄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y는 2의 x-1승, 즉 fx-1이고 여기는 gx, 그지? 우리가 아까 예상한 것처럼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a가 음수인 어딘가에서 뭐 만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n1하고 n2의 사이일 거란 말이야. 지금 어떤 정수 n1, n2에 대해서 이 n1과 n2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제 뭐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가 우리가 찾고 있었던 x는 a가 된다는 거야. 그냥 정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뭐 x는 뭐 -1 정도부터 넣어보는 거지. -1 넣으면은 얘는 3분의 1 되고 얘는 4분의 1 되니까 지금 그럼 -1은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 그치? -2 넣으면 9분의 1이고 8분의 1이야. 이쪽. 답 나왔네. 그치? 이거 -2고 -1이다. 되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뭐야? 준영이가? -1 넣으면 3분의 1이고 4분의 1인데 얘가 크잖아. 3분의 1 크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치? -2 넣으면 8분의 1하고 9분의 1인데 9분의 1이 더 작으니까 8분의 1이 더 큰 곳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만나겠다. 이런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y축에 y는 2x 마이너스 1 지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나요? y축에 x가 0이 되면 2의 마이너스 1 제곱인데 y 여기는 안 지나지. 여기는 점근선이니까 안 지나는데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 x좌표 뭐야? 아, 그치. 0,2분의 1 이렇게 여기 지나는 거. 알겠지? 좋아. 궁금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금 그래프 관찰로 문제를 잘 풀었는데 사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여기 점을 지나. 여기 점이 뭐 a, k1이라고 하자. 그지? 여기를 b, k2라고 해. 그렇게 되면은 K라고 K2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정을 하자. A, 1이라고 하자. B, 2라고 해. 여기 Y는 1.5가 있어.
여기가 되는 이 점이 있냐는 거야. 사실은 이 표현이 이 표현이야. 한번 생각해봐. 이거 사실 당연히 어려운 거야. 지금 a,1이 있고 a,1을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a,1도 지나고 b,2도 지나는데 그러면 y 값이 1.5가 되는 어떤 x가 있냐는 거야. 그게 처음에 우리 이거 생각 날지 모르겠는데 가장 처음에 한 질문이 지수의 확장 하기 전에 2의 1승이 2고 2의 2승이 4인데 그럼 2의 알파승이 3이 되는 알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 또 이 알파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냐 없냐를 얘기했잖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냥. 그리고 뭐 우리는 이게 저번에 수학자들이 이제 체계를 만드는 법을 얘기했지만 1,2 지나고 2,3 지나니까 응? 아니 그러면 뭐 이제 아까 우리는 그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 그게 3이 되는 뭔가가 어떤 x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실수 체계로의 확장을 한 거잖아. 근데 방금 지금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는 얘가 함수값이 크고 여기서는 얘가 함수값이 컸어. 빨간색 노란색 하자. 다시 이렇게. 빨간색 한자로 할게. 그러면 여기서는 노란색이 크고 여기서는 흰색이 크면 그 중간에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실수의 어떤 체계, 이것을 이제 후에 연속이라고 하고 배울 텐데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믿음인 거야 사실은. 알겠지? 이게 연속할 거라고 하는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기도 합니다.